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좀 중요한 이슈,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어제 이제 저녁 영상에서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단독 보도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용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중요도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게 얼마큼 좀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같이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튼에 멤버십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여튼에 여러분들 멤버십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목을 뽑았는데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아마 보시면 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거 인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나라가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내용은 나왔는데 항상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는 확답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산업부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검토한 바 없다.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검토한 바 없다.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긴 해요. 예. 왜냐면 실제로 이게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과거에 실제로 이 뉴스가 한번 비슷한 게 있었었어요. 물론 현 정부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3년 전에서도 내용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오픈은 되진 않았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실제로 한 번 있었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여부를 별개로 이 뉴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은 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선택을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예전부터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사업은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 사업 있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은요. 그 실제로 미국을 통해서 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통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자, 미국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원전 기업들과 그 의미로 기술 협력을 해왔었고, 국산화를 하면서 현재 OPR 1000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APR 1400까지, 발전을 시켰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발전 속도가, 기술 도입을 하고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른 거예요. 되게 빨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뭔가를 습득을 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웨스팅하우스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원전 해체라든지 부지를 설계하고 시공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뭐 기술력이나 뭐 비등비등 하겠지만은 그랬더니 웨스팅하우스는 그게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 거 기술을 가지고 습득을 했던 애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죠?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기분이 솔직히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2년도에 원전에 대해서 니네 하지 마. 니네가 뭔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죠.
기술 수출을 니네가 해줬고, 수출을 해준 건 고마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 발전한 거는 우리다. 기술을 거기까지 끌어올린 거는 우리가 한 힘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술 이전을 바이오도 그렇고요.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유권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양도를 한 거예요. 기술 니네가 그만큼의 돈을 받았으니까요. 지불을. 그러니까는 솔직히 뭐라 할 처지는 아닌데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너네 왜 자꾸 이렇게 하냐.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시비를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뭘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뭔가 남미나 그러죠? 뭐 아시아권이나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진출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았어요. 웨스팅하우스가. 그리고 실제로도 유럽 요번에 이제 합의를 하기 전까지도 유럽에 그냥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설계를 하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굉장히 한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이게 22년도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더 나아가서는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데 이제 25년도가 되면서 이제 IP 직접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좀 종결이 됐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것도 얘기가 많았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었던 부분들도 이제 기술을 받아왔고 우리가 발전시킨 건데 왜 그거를 또 여기에 좀 밉보이면서 좀 말해보자면 밉보이면서 왜 이렇게 또 합의를 해줬냐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솔직히 강대국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괜히 척을 지면 솔직히 말하면 척을 지면 좋은 거는 없어요. 네. 그거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견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냥 그래 너네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역 나라 간에 이쪽 이제 영토라고 하죠. 정확히는 이쪽 영토는 건들지 마. 이쪽 영토는 건들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합의를 했었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합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완전하게 이게 종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대통령이 그 당시에서도 왜 이걸로 자꾸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선스나 뭐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왜 자꾸 이제 그 겐세이를 넣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지분설이 다시 부각이 됐던 게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장단점이 확실해요. 장단점이. 왜 그러냐면요. 장점은 확실해요. 일단 웨스팅하우스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원전의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이 원전을 대규모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원자로도 해야 되죠. 기자재를 공급을 해야 되죠. 공급망도 필요하고 부지도 필요하고 해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제작 건설 능력과 원전 공급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3국의 원전까지 공동으로 진출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이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게 조금 안 이끌었던 거지, 실제로 내 편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해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국내 원전의 밸류 체인들이 실제로 각광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게 이제 장단점이고 장점이고 솔직히 유럽 쪽에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살려면 역시나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죠. 근데 그 돈이 한두 푼은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투자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결권도 없고 로열티 조건도 없고
원전 건설 물량도 한국 기업에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밑으로. 얘네 밑으로 그냥 들어와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재수 없으면 한국이 미국 원전 사업을 돈만 대주는 약간 물주 같은 느낌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만으로서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이 돈을 넣는 대신에 인수를 하는 대신에 도대체 뭘 가져올 수 있느냐가 확실하게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수출 경쟁력을 준다든지, 그죠?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장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은 해요. 완전히 단점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5년도에 재산권 이제 종결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합의 조건을 다시 이제 그 지분을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의미가 굉장히 좀 커질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면 저는 솔직히 장점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이벤트의 느낌은 아니에요. 계속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역시나 원전입니다. 네. 원전 애들 중에서도 전반적인 원전 애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들이 있어요. BHI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의 수출이나 해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시가 되게 잘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전기술, 실제로 한전산업, 한전기술 얘네 계열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두웨이비라고 연관도 있고 실제로 해외 원전에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이나 현대건설, 건설 같은 경우는 부지를 또 하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부지나 여러 가지 책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고, G2파워는 사실 과거에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실제로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조금 아우르고 하는 좀 애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웨이빌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확실히 그런 능력치의 가장 원초적인 애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적인 애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괜찮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로봇 애들도 있습니다. 로봇 애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원전하고 로봇은 조금 영향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왜냐면 원전은 조금 위험한 작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로봇의 기술력을 입힙니다. 거기에 뭐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원전 같은 경우 되게 까다로운 작업들이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로봇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원전 해체를 할 때 좀 중요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KENR 시스템이 좀 상승을 했다는 게 원전에 대한 해체나 원전 관련된 애들이 조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로 뭐 원전의 폐기물들을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이제 로봇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딱 하나만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KNR이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어요, 로봇에서는. 나머지들은 원전이 좀 상승을 할 때 같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조금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또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봇이나 원전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했었던 원전의 그런 관련주들이라든지 또 로봇의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체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야등개미 멤버십 구독, 그리고 구독만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